하루 동안 쏟아지는 뉴스 중 주요한 내용만 선별해 방송하는 나라의 TV. 2023년에도 나라의 TV를 아껴주시고 성원도 부탁드립니다. 전 세계 500여 개가 설립된 것으로 알려진 공자학원은 중국의 체제 선전과 첩보 활동을 이유로 일부 국가에서 이미 퇴출됐거나 퇴출 수순을 밟고 있죠. 중국의 제한비밀경찰서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 방첩당국이 공자학원에 대한 실태 파악에 착수한 것으로 MB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국정원은 대학에 설치된 공자학원이 설립 목적대로 운영됐는지와 계약 조건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국에는 2004년 세계 1호점인 서울 강남의 공자 아카데미를 시작으로 대학교 22곳 등 23개가 설립됐습니다. 전 세계에는 150여 개국에 500여 개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취재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체제나 이념 활동을 하지 못한다는 조건을 지키지 않아 폐쇄되거나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인 만큼 한국은 어떻게 계약을 했는지를 따져보겠다는 것입니다. 거기를 짓지 말아주세요! 지금 보시는 영상은 이미 예고한 대로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명이 10일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으로 출석하고 있는 장면인데요. 이날 이재명은 포토라인에 서서 소환 조사는 정치 검찰이 파놓은 함정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특권을 바란 바도 없고 잘못한 것도 없고 피할 이유도 없으니 당당히 맞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의 검찰 소환이 유례없는 단합인 이유는 헌정사상 최초의 야당 책임자 소환이어서가 아니다라며 이미 수년간 수사에서 무혐의로 처분된 사건을 다시 끄집어내 없는 사건을 만드는 없는 죄를 조작하는 사법 쿠데타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이재명이 검찰 출석표를 보니 마치 불의와 싸우는 정의의 사도 같지 않나요? 검사 출신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재명이 성남FC 후원금 의혹 검찰 출석과 관련해 원망은 문재인에게 해야 할 거다라고 말했습니다. 홍준표 시장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 이재명은 문재인 정권의 이른바 적폐청산의 부메랑을 맞고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홍준표 시장은 제3자 뇌물수수죄는 박근혜 대통령의 K스포츠 미르재단 사건에서 적용된 범죄이며 이미 대법원에서 판례로 확정된 범죄 유형이라고 했습니다. 홍준표 시장은 성남시장 때 있었던 이재명이 이번 사건도 집행기관인 시장의 업무에 속하는 인허가권을 미끼로 성남FC 지원금을 모금했느냐가 쟁점이며 의외로 까다로운 사건이 아니고 인허가 서류만 수사하면 간단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3자 뇌물죄는 이재명 본인이 돈 처먹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불가능한 조건을 가능 조건으로 만들어줬느냐가 핵심인 겁니다. 여기서 사족을 달자면 박 대통령의 제3자 뇌물죄야말로 어떤 기업도 혜택받지 못했는데도 제3자 뇌물죄가 적용된 그야말로 정치재판이었던 거죠. 당시 국정농단 대법원 합의체 주심을 맡았던 조희재 대법관은 박근혜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어떠한 뇌물도 요구하지 않았고 이익을 취했다고 드러난 것이 없다며 일부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또 조희재 대법관은 최서원 씨가 삼성그룹으로부터 받은 말 3마리에 대해서도 말의 소유권이 최서원 씨로 넘어가지 않아 뇌물로 보기 어렵다는 소수 의견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재명의 제3자 뇌물과는 근본부터 다른 겁니다. 그러함에도 박 대통령을 기어코 제3자 뇌물죄를 적용했으니 이 부메랑은 결국 이재명이 쳐받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이치인 거죠. 이재명이 검찰에 출석하던 10일 민주당 지도부도 함께 동행했는데요.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이재명이 검찰 출석에 지도부가 동행하는 것과 관련해 이재명이 인천 계양에 출마할 때부터 여당의 방탄 프레임이 작동되기 시작했고 뭘 해도 방탄이다. 지금 이 행위는 그 방탄 프레임을 더 공고히 해주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아무리 헛발질을 하고 여당이 전당대회를 앞두고 볼성 사나운 일을 해도 그 과실이 우리한테 돌아오지 않는 것은 방탄 프레임에서 도저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며 오늘 이렇게 지도부가 나가는 것도 저 봐라라고 할 국민들에게 알리바이를 아무리 대봐야 점점 힘들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맞습니다. 민주당 너거들은 앞으로 더더욱 이재명 방탄 늪에서 벗어나지 못할 겁니다. 검찰이
서훈전 국가안보실장의 공소장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를 결정한 직후 일부 비서관들은 강하게 반발한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훈전 실장은 이러한 은폐 시도에도 피격, 시신 소각이 최초로 보도되자 비판적 여론을 피하고자 월북몰이를 결심했다고 검찰은 판단했습니다. 9일 연합뉴스가 입수한 서훈전 실장의 공소장에 따르면 서훈전 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살해된 이튿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9시께 열린 비서관 회의에서 발생한 사건을 신중히 검토하겠다. 비서관들은 보안 유지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지시에 일부 반발한 비서관들은 사무실로 돌아와 이거 미친 것 아니야. 이게 덮을 일이야. 국민이 알면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해? 알 수밖에 없을 텐데. 실장이 그러잖아. 실장들이고 뭐고 다 미쳤소라고 검찰에 진술했습니다. 이보다 앞선 같은 날 새벽 1차 관계장관회의에서 서훈전 실장의 은폐 지시를 받은 서옥전 국방장관은 더욱 강도 높은 지시를 국방부 내에 내렸다고 검찰은 파악했습니다. 최고 수준의 작전 보안 유지, 첩보, 보고서 등 모든 자료를 삭제하고 출력물이 있을 경우 즉시 세절, 이하 부대가 관련 내용을 알면 화상회의를 통해 교육 등을 이행하도록 했습니다. 구체적인 이행자까지 지정했다고 하는데요. 이것들은 문재인 좌익 정권의 수명이 무한 영구적으로 지속될 줄 알았나 본데요. 그렇지 않고서야 이렇게 겁대가리 상실한 짓을 할 리 만무하겠지요.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대장동의 검은 돈이 한겨레의 대장동 보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자체 조사하고 그 결과를 독자와 국민께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만배가 지난 2019년 상반기 한겨레 간부에게 9억 원 상당의 수표를 제공한 것으로 파악한 가운데 이 돈이 한겨레 보도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고 의심하는 겁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이재명과 함께 대장동 게이트의 주인공으로 알려진 김만배가 언론에 억대의 금품을 살포하면서 로비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언론에 억 단위의 금품을 살포했다면 정치권에는 얼마나 많은 돈을 뿌렸겠냐는 소문이 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겨레는 지난 대선 때 김만배와 정영학 녹취록을 인용하면서 윤석열 후보와 검찰이 대장동 사건과 연계됐다고 집중 보도했다며 한겨레 신문이 금전거래라고 둘러대고 끝낼 일이 아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은 10일 방첩당국이 간첩단을 적발한 것으로 알려진 것과 관련 반보수, 반정부, 반미를 외치는 시위의 배경에 북한의 지령을 받은 간첩단들이 있었다는 것에 소름이 돋는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양구미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간첩 세력이 우리 사회에 침투해 활개를 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 교육을 받은 좌파 정당의 간부가 제주의 노동계와 농민운동가 등을 포섭해 조직을 결성하고 북한 노동당 대남 공작 조직과 교신하며 지령에 따라 이적 활동을 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더욱 놀라운 것은 이런 간첩단 활동이 제주뿐만 아니라 창원, 전주, 진주 등에서도 포착됐다는 점이라며 이미 북한의 지하 조직이 전국적으로 결성되어 있음을 의심케 한다. 드러나지 않아 심각성을 체감하지 못했을 뿐 나의 옆 우리 가족의 주변에 간첩들이 암약하고 있던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양구미 수석대변인은 화살을 문재인 좌익 정권으로 돌려 간첩이 이토록 활개할 수 있었던 데는 지난 정권의 책임이 적지 않다며 문재인은 국정원의 대공수사의 업무를 없애버리는 국정원법을 통과시켰다. 대통령이 나서 간첩들의 활동에 제약이 없도록 편의를 봐준 것이나 다름없다고 질타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지령을 받아 정부 흔들기 등 사회의 분열과 갈등을 초래하는 세력을 이번 기회에 모두 척결하고 대공수사권이 오랜 노하우와 전문성을 가진 조직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검토가 필요하다며 국정원법 재개정 필요성을 강조한 뒤 불순한 세력을 찾아내는 마땅한 일에 공안정국 운운하며 수사를 방해하는 것은 또 다른 이적 행위임을 강조한다며 야권에 경고했습니다. 나라의 TV는 구독료 후원으로만 운영 유지되고 있으니 구독자님들의 따뜻한 정성이 필요합니다. 항상 뉴스 전달 방식에 노력하는 나라의 TV가 되겠습니다.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뉴스 영상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를 클릭해주세요.